천재이제의 1과 본문 분석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른쪽의 해석 정도는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각 문장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해석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한 문장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을 잘 숙지하고 있고 또 어떤 문법이 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수업 교재에서 활용했던 문법 교재를 활용해서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보충하면서 해당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he priceless gift. 제목에 priceless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원래 여기 less, less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sugarless 하면 설탕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priceless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가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이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예로 timeles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시간이 없는 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뜻은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시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영구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자, 접두사와 전미사를 많이 알면 단어의 뜻을 훨씬 더 풍성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Long ago, 오래전에 한 정직한 상인이 살았답니다. 자, 여기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구문이죠. live는 자동사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선생님이 동사를 지칭할 때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영어로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VI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transitive verb라고 해서 V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고 자동사는 아무도 없어도 되죠. 자, live는 전형적인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in Genoa, 우리 영어로 읽을 때는 Genoa라고 읽고 원래 뜻은 제노바라고 읽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제노바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이 문장 성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modifier, 수식어라고 부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 이름은 안토니오였고요.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네요.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문법적으로 동일하고 동등한 성질을 가리키죠. and 말고도 or이라든지 but이라든지 뭐 so라든지 이런 등등의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를 연결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접속사라는 것이 결국 붙여준다는 얘기죠. 왼쪽 오른쪽 덩어리를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덩어리가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명사, 명사를 붙여줄 수도 있고 구와 구를 붙여줄 수도 있고 절과 절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보니까 and 바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and도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절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의미 덩어리를 가진 절과 또 온전한 절, 이 절 두 개를 붙여줄 때는 보통 이렇게 콤마를 살짝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길이가 긴 일정한 그 덩어리를 붙여주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자라는 의미로 콤마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여러 다른 장소들에 갔습니다. 장소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부정관사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부정사가 나왔네요.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 부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죠.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이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부정사는 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쓴 미국식 이 문법책에서는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뭐 거의 언급되지도 않는 정도인데 유난히 한국 문법에서 굳이 이거를 따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사실은 이 부정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뜻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쓰는 게 문장의 의미를 더 정확히 살리는 거겠죠. 자,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목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사가 마치 부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죠. 부사는 없어도 상관없는 덩어리긴 합니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그러면 여기 to sport부터 by trading까지는 통째로 없어져도 상관없는 앞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온전한 의미 덩어리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by
trading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ing를 볼 때마다 이 ing가 항상 뭔지 용법을 구분해 봅시다.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는 동명사 ing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분사 ing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명사 ing도 있을 수 있습니다. ing로 끝나는 명사들이 참 많죠. painting, 그리고 meeting, building 이런 것들이 다 ing로 끝나지만 명사 ing가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간단한 몇 가지 요소들만 확인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여기에는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ing는 명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입니다. 그냥 명사가 아닙니다. 동명사입니다. 무역하는 것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 장소에 찾아다녔답니다. 어느 날 자기 배를 가득 채웠대요. 이 fill은 당연히 타동사이겠죠? 뒤에 목적어 배를 채웠답니다. 뭘로 가득 채웠냐면 온갖 물건들로 채웠네요. 등위 접속사 and가 나왔으니까 찾아보니까 and 바로 뒤에 동사의 과거형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앞에서 동사의 과거형 여기 있죠. 예, 동사 1번, 동사 2번 요 두 가지를 이 and가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문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하나 방문을 했네요. 여기 far away 멀리 떨어지니까 형용사이겠고, 그리고 visited라고 하는 말은 뒤에 명사 목적어를 취하니까 타동사이겠죠. vt transitive verb입니다. There he traded tools. 거기에서 그는 도구를 거래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거래를 했냐면 향신료에 대해서 바꿨고 또 책과 너트를 또 바꿨고 교환을 하고 거래를 했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재미난 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여기 명사 덩어리와 여기는 명사 덩어리 이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 there라는 부사가 있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는 modifier라서 있으나 없으나 그만 사실은 상관없는 단어죠. 자, 그런데 이 there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을까요? 원래 부사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로 자리를 쉽게 좀 이동할 수 있죠. 방금처럼 문 뒤에 놔도 되고 문 위에 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놔도 될 것을 오히려 여기 놓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굳이 앞자리로 옮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에서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한 개의 문장을 이룰 때 이 단어들을 또는 덩어리들을 각각 배치하는 나름의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 놀라운 정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핵심 정보들은 가급적 뒤쪽에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사소한 정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 새롭지 않은 정보, 그런 정보들은 앞쪽에 놓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죠. 자, 이 4번 문장에서 거기에서라고 하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뭐와 뭘 바꿨고 뭘 바꿨고 이렇게 무역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이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맨 뒤쪽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끝에 이 걸적거리는 there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사를 앞으로 옮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 문장들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6번 같은 경우에 one night라고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먼저 앞에 넣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 이 여왕의 궁전에서라고 하는 더욱 중요한 이 장소와 관련되는 부사구를 뒤에 넣은 겁니다. Thanks to Antonio, 덕분에. Thanks to는 덕분에 라는 뜻이고 얘는 전치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치사인데 단어가 두 개로 모여져 있죠. thanks라든지 to라든지 단독으로 쓰여서는 이런 덕분에 라는 뜻이 안 되죠. thanks to가 합쳐서 전치사라고 쓰인 겁니다. 그런데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구전치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안토니오는 명사, 전체다 하면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 섬 사람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hat은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문사 what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인지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해석을 통해서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일 때는 무엇 또는 무슨 이런 등등의 뜻으로 해석되고 주로 의문문에 쓰이죠.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는 것, 그래서 the thing which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해석을 해봤더니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뒤에 뭔가 궁금해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내용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때 이때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저녁 식사를 했네요. 여왕이랑 함께 궁전에서. 자, 그러면 with the island's queen이라고 하는 것도 modifier이고 at her palace도 modifier입니다. 자, 이 modifier는 문장에서 몇 개가 올지 뭐 상관없습니다. 몇 개는 마음껏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뒤쪽에 놓으면 됩니다. 그 간단한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디너처럼 식사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더 붙이지 않습니다. When dinner was served. 자,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접속사 when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사 when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의문사 when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통해서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하고는 좀 특이하지만 접속사 when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뭐 할 때,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쓰이죠. 그리고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언제, 이렇게 의문문에 주로 많이 쓰니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관계부사로 쓰였을 때는 딱히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계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로 앞에 선행사를 가지죠. 특히 이 관계부사 when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텐데 그 선행사가 대체로 시간과 관련되는 선행사가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the time이라든지 아니면 the month라든지 아니면 the year라든지 이런 시간 관련되는 이 명사가 앞자리에 있으면 관계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여기에 이 when은 저녁 식사가 차려졌을 때, 준비되었을 때이니까 요 1번 접속사로 쓰였겠습니다. 역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when이 이어주는 요절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부사절이라고 하고 좀 더 엄밀하게는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사절은 종속절의 한 종류인데 종속절의 이 종에 반대되는 개념이 master, 주절이죠. 여기 read appeared가 주절이고 접속사가 붙어있는 이쪽이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when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종속절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도 정확한 표현이고 시간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종속절 접속사입니다. 뭐 더 완벽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겠죠. 쥐가 나타났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역시 온전한 절과 온전한 절이 이어지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servant들이 chase them 했다고 합니다. 이 them은 대명사죠. 그러면 them이 지칭하는 거,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read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좀 더 어렵게 문법 용어로 써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선행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자, 선행사는 이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 대명사인데 그러면 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그래서 대명사보다 먼저 나온 앞서 나온 명사가 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선행사라고 하는 말이 관계대명사의 특정한 용어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의 대상이 선행사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면 them의 선행사가 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read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쥐들을 쫓아버렸네요. 지팡이를 가지고서. 안토니오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때 접속사 되시죠? 자, 이제 재미난 거 한번 구경해 봅시다. 안토니오가 놀랐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여기에 rat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어동사 절과 절이 있네요. 도치구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that 이하, 여기 이 절이 명사절이냐 아니면 부사절이냐를 가지고 좀 논란을 갖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명사절이라고 보는 입장은 명사절이라는 것은 절은 절인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대디아가 무슨 자리에 있냐를 봤더니 주어는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비동사가 뭐 목적어를 가지지는 않을 테니까 목적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surprise라는 보어가 이미 나왔는데 보어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죠? 자, 그럴 때 이 surprised라고 하는 말을 보통 단독으로 쓰진 않죠. 보통 be surprised
그리고 어디에 놀라다라고 할 때 보통 at 같은 전치사를 써서 표현하죠. I was surprised at your score. 너의 성적에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인데, 그럼 원래는 이 be surprised at 같은 이런 전치사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명사가 나왔을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쓰지만 명사가 아닌 이 절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 전치사가 탈락하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대디아는 a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목적어 자리다. 그래서 명사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이런 설명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다, 이건 부사절이다. 안토니아가 놀랐다. 그 놀란 이유는 궁전 안에 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전한 절과 온전한 절이 있고 이 데디아는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독립적인 절이고 또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에서 부사절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라고 주장하긴 합니다. 자, 이건지 어떤 주장이든지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다 라고 콕 집어서 획일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문법은 좀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He asked, 물었답니다. 안토니오겠죠? Are there no cats on this island? 없나요? 고양이가 없습니까? 이 섬에는. 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on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장소 명사를 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섬은 공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2차원의 평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면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접촉하고 있는 그런 면을 뜻할 때 전치사 on을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섬에는 고양이가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고, the queen이 주어이고 look 동사 나왔고 puzzled 보어 나왔습니다. 주격 보어이죠. 자, 그러면 queen은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뜻이고, 이런 거를 감각동사라고 부르죠. 우리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것 중에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주어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봤는데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하는 것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감각동사는 본인이 직접 어떠한 상태가 되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어떤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소리를 듣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가 포함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감각동사와 지각동사를 구분하기 바랍니다. 감각동사는 그래서 2형식 구조라고 하고, 지각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에서는 5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is a cat? 캣이 뭔가요? 라고 물었고, 자, 여기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she ask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따옴표 뒷자리에 나와 있는데, 얘를 통째로 이 앞자리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she asked, what is cat? 라고 물어도 되고 뒤쪽에 옮겨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he는 대명사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 이름을 넣어서 Jane asked 라고 표현할 때는 얘가 도치가 되기도 합니다. asked Jane. 여러분 가끔 그 소설책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구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법적으로 다 맞는 표현들입니다. 그 상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셀프 붙어 있는 것들을 제귀 대명사라고 부르죠. 자,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주어 동일한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지칭할 때, 특히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기 대명사가 쓰이죠.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낼 때 같은 대상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또 특히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귀 용법이 있고 강조 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기 용법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강조 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를 위해서 추가한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방금 여기는 생략해버리면 큰일 나죠? 여기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있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꼭 필요하니까 himself는 생략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귀 용법입니다. 제귀 대명사도 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말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와, 또 나왔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니까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 that이겠고, 는 도구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양이로구나. not A but B. 이 not A but B라고 할 때 이때 not과 but은 함께 세트로 붙어 다니는
접속사죠. 그래서 얘네들을 상관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역시 A 덩어리와 B 덩어리를 연결해 주는데 이 세트로 쓰이는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죠. 앞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섬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은 하고 나서 동사를 is로 썼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단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tools, books, cats 전부 다 복수로 나와 있죠. 주어와 주격 보호가 수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 is를 a로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이 주어의 수와 보호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He brought. 학생들이 가끔 요거 철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brought와 bought는 다른 말이죠.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고 가져오다. bought는 buy, 사다, 구입하다의 과거형입니다. 철자 주의하십시오. 두 고양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and 등위 접속사. 자, 그러면 뒤에 동사 과거형 있으니까 앞에서 동사 과거형, 동사 1번, 동사 2번 이 둘을 and가 연결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레슨 사역동사죠. 그 them이 가리키는 선행사는 앞에 있는 to cat이겠죠. 자, 이 고양이를 가져와서 그 고양이들이 run free하게 돌아다니게끔 허용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여기 let 사역동사 them이 목적어이고 목적 보호를 쓸 차례인데 이 them이 직접 run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일 때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는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run. 자, 참고로 여기 free 하다는 얘기는 왜 free가 왜 공짜로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 부사인데요. 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 free는 자유로운 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근데 run free 하면 우리말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여기에 부사 freely를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형용사가 마치 부사 뜻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run free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What amazing animal. 아주 놀라운 동물이구나. 이때 what은 의문사인데 이 의문사를 넣어서 만든 감탄문이죠. what은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인데 주어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n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일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animals입니다. 만약에 단수였다면 on이 들어갔겠죠. What an amazing animal. 단수일 때만 필요합니다. 라고 cried the queen. 이때 cry가 울다 이런 말이 아니죠. 아주 놀라서 소리치는 겁니다. when 또 나왔습니다. 접속사 when입니다. 당연히 앞에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 저를 연결해주고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네요. she saw 할 때 she는 당연히 queen이겠죠. all the rats. 자, 여기에 더가 왜 들어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all rats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더를 빼고 all rats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를 썼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정한 쥐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섬에 사는 쥐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관사 더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쏘는 지각동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가운데 all the rats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run이 목적보호. 아까 우리 위에서 사역동사 했던 것처럼 이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직접 하는 능동의 관계이면 이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씁니다. 그리고 이때 run 대신에 running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이죠. 달리고 있는 거를 보았다. She gave Antonio a chest. 상자를 하나 줬네요. 이 gave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안토니오에게 간접 목적어, 영어로는 indirect object라고 하고 chest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DO라고 표현합니다. 안토니오에게 무엇무엇을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면 요거를 우리 중학교 문법에서는 사형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상자인데 어떤 상자냐면 that was filled with jewels.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상자를 줬습니다. 이때 that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얘가 주격인 거는 어떻게 아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죠. 동사 앞에는 바로 주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that은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사라는 얘기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바로 앞에 있는 chest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chest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으려고 대명사 that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격은 생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가 있을 때에는 여기 있는 that was를
포함해서 함께 생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a chest filled with jewels 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jewels라는 말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jewel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jewel은 명사, 뭐 jewelry도 같은 명사, 보석인데 jewels 할 때 이 jewel은 셀 수 있는 명사, 그래서 countable noun이고 jewelry라고 하면 un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jewelry에다 s 붙이지는 않죠. jewel에다가 s를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보석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상자를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e gave a chest Antonio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런 구조로 쓴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일단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 신선한 정보를 뒤쪽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따르기도 했고, 또 만약에 이 chest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여기 앞자리 자리를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she gave a chest to Antonio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방금 여기는 너무 길죠, 전체가. 그래서 얘를 자리를 바꾸게 되면 가운데에 이 목적어 너무 길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무겁고 중요한 정보들은 그냥 뒤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려고 이런 구조를 쓴 겁니다. Back in Italy, 돌아와서 안토니오는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이 모든 자기에 있었던 행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콤마라는 말로 동격 관계로 연결해주고 있네요. 이 콤마가 쉼표에서 그냥 쉬어가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방금 여기처럼 동격을 의미하는 콤마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equal 관계다라는 얘기죠. 가장 부유한 상인인 루이기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and 등위 접속사니까 앞에 뒤에 있는 was라는 동사와 앞에 있는 heard라는 동사, 이 동사 1, 동사 2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질투가 났습니다. Cats are worthless. 여기에 le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죠. 뭔가 없는,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스스로 생각을 했고, bring the queen, 이때 역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왕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what is really valuable, 중요한 것, 자, 여기 있는 통째로 직접 목적어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사형식. 그래서 이 bring은 수요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관계 대명사이겠죠.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져다 주겠다. 참고로 valuable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invalu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valuable 앞에 뭔가 in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아니냐, 소중하지 않은 거, 가치 없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invaluable은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소중한 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이 아닙니다. I'm sure that, 이 that 이하도 역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이 that 이하를 명사절 접속사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명사절이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일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목적어 자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sure는 당연히 형용사이기 때문에 sure 자체가 목적어를 가지지는 않지만 보통 이 sure 같은 형용사들이 that 같은 이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어원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 sure 사이에 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be sure of 라고 표현을 쓰죠. I'm sure of your success. 너의 성공을 확신한다. 그럴 때 전치사 of가 들어가고, 근데 이 that 같은 절이 왔을 때는 이 of가 생략되죠. 그래서 이 that이야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다. 그래서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 queen will give me more jewels. 더 많은 보석을 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루이기는 짐을 쌌네요. 자기 배를 채웠는데 아주 놀라운 그림들 and the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work는 일이라는 명사도 있고 여기서는 일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으로 쓰인 명사겠죠. 그리고 s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썼습니다. 온갖 그림들과 작품들로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He took the gift. 정관사 더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죠? 앞에서 언급됐던 그 구체적인 선물입니다. 아까 그림이랑 멋진 선물들을 포장했죠? 그리고 선물을 가져갔네요. 자, 부정사가 나옵니다. 용법 구분해야죠. 기회를 얻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사가 단독으로 앞자리에 톡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자리를 막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부사라는 얘기죠. 부정사가 부사로 쓰인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부정사가 또 나옵니다. to meet 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왔는데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여왕을 만날 기회. 여기 있는 명사 chan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명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지만 대체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명사와 뒤에 있는 부정사는 일종의 관계를 가집니다. 마치 얘가 주어, 동사 비스무리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얘가 동사 역할을 하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외의 나머지 잡다한 관계, 그 잡다한 관계를 부사적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동격의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부정사가 equal 관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동격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여왕을 만날 기회, 이 기회를 얻기 위해 형용사적 용법. 그는 이 섬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that 접속사. 자, 이 접속사 that은 명사절 접속사로 분류를 합니다. 왜 명사절이냐? 앞에 있는 lie라는 명사가 있죠. 이 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절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that 이하를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안토니오의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의 상세한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로 보면 되겠습니다.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왕이 루이기에 관해서 들었을 때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접속사가 붙어 있는 요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요런 절,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요절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 중에서도 이 when 같은 것을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주절은 뭐 종류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주절은 그냥 주절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초래했네요. 힘은 당연히 앞에 있는 루이기이겠죠. 자기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자, before sitting down at the table, 앉기 전에. 자, 이 before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것이고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나왔을 겁니다. 자, 아니나 하니까 주어 동사는 안 보이고 sitting이라는 ing 명사만 보이네요.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before he sat down at the table 이라고 주어 동사를 넣어서 온전한 형태로 쓰게 되면 이때 before는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죠. 앉았을 때 루이기는 줬습니다. 여왕한테 뭘 줬냐?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모든 자기가 가져온 선물들을 줬답니다. and 등의 접속사, 콤마가 찍혀있는 걸 봐서 온전한 절과 온전한 절을 이어주고 있네요. 그 여왕은 그 사람에게 고마워했습니다. again and again. I'll repay you. 너에게 되갚아 주겠다. With a priceless gift. 아주 귀한 선물로 되갚아 주겠다. 가격이 없는 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퀸이 말했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구조 있죠? 이 주어와 동사가 뒤쪽에서 도치가 되는 이런 현상도 되고 또 the queen said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루기는 watch the queen whisper. 주어이고 동사이고 the queen이 목적어이고 이 queen이 whisper 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이 whisper가 목적 보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기를 지각동사라고 하고 이 목적어가 직접 whisper 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목적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아닌 whisper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ing를 쓸 수도 있겠지만 ing를 쓰게 되면 진행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인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을 봤답니다. he는 당연히 이 사람일 거고 excited 하면서도 hopeful하게 되었네요. 자, 여기에 became 같은 동사를 연결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중에 became 같은 동사도 있고 아니면 비동사가 있죠. 자,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he was excited 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비동사로 써도 될 것을 굳이 became로 썼다는 얘기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겠죠. 비동사는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흥분해 있었던 그런 상태라면 he was excited고 became을 굳이 썼다는 얘기는 변화되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흥분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흥분되는 상태가 되었다 라는 그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 became입니다.
He was sure that. 역시 이 내신 콘서트라는 책에서는 이 that 이하를 명사절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목적어라고 썼는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부분 왜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보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네요. 여기 would는 will의 과거형입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시제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보물이라고 했고 이 more가 나왔으면 뒤에 항상 이런 than 같은 비교를 하는 대상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토니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많은 보석을 받을 것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more jewels라고 비교 형태를 썼는데 훨씬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비교급 앞에다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much, a lot, still, 또는 far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비교급 나올 때 같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fter a while, 이때 after는 전치사이겠고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이 while은 당연히 명사입니다. 잠깐의 그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while입니다. 또 참고로 while이 접속사로 쓸 때가 있겠죠? 접속사일 때는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때 while,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죠. 자, 그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가지고 왔고 and 등위 접속사, 콤마 있고 절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그 여왕이 줬습니다. 그것을 이때 그것은 당연히 a box를 가리키는 거니까 지시 대명사이겠죠. to 루이기에게 줬습니다. when 등위 접속사 또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 부사절 접속사겠죠. 그는 speechless 또 나왔습니다. less 이때도 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말이 없는 즉 할 말을 잃어버린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놀랐다는 얘기죠. There was a kitten in the box. 자, 상자 속에 고양이가 들어있었네요. 자,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표적인 문법 중에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있습니다. 보통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이 there 자체에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비동사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a kitten was in the box 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there이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뒤쪽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자리에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새롭고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들이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나오면 인지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선한 정보를 뒤쪽으로 배치하고 그 빈자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대열 구조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Antonio gave us the priceless cat. 역시 동사이고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priceless cat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조이겠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또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 거는 당연히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 시절 썼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현재 시제겠죠. 우리가 자세히 눈치를 채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어 문장에서는 시간 표현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보다 시간 표현을 훨씬 더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시간 표현에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 문장에서 현재를 썼고 왜 과거를 썼는지를 꼭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몇몇 고양이를 우리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캣이라고 하지 않고 kitten이라고 쓴 거는 새끼 고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라고 said the queen. 역시 주어 동사 도치가 되어 있네요.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보상으로 in return for. 근데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네가 우리한테 줬었던 선물. 잘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gift가 사물이니까 that이라든지 which 같은 목적격이 들어있고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목적격이란 걸 어떻게 하냐? You gave us 다음에 실제로 목적어가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목적어가 앞에 있는 wonderful gift 아닙니까? 이 gift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계 대명사의 그 관자라는 말은 연결시켜준다. 즉 접속사하고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관계 대명사. 대가로 우리는 너한테 주고 싶습니다. want라는 동사 뒤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뭘 주고 싶냐?
이때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역시 관계 대명사이겠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너한테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most valuable은 최상급입니다. 자, 최상급이면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여기처럼 비동사 뒤에 최상급을 쓸 때는 더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 루이기가 깨달았습니다. 네. 주어 동사 주절이 나와 있고 깨달은 내용이 뒤쪽 있네요. 그러면 that 이하를 종속절이라고 불러야 되고 종속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명사절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명사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목적어 자리이겠죠. 이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어, that 이하가 통째로 다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목적어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여왕의 마음속에는 이라고 콤마 가운데 끼어있는 이런 거를 삽입구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문장의 흐름을 깨트리고 쪼갠 다음에 사이에 살짝 집어넣은 이런 삽입구문. 물론 흐름에 약간 좀 방해가 되긴 하지만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좀 더 생각난 김에 어떤 정보를 던져주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고양이 새끼는 was worth,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나왔네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들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far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죠. even, much, still, a lot 등등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시점 과거,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 일치시켰습니다. He tried 할 때 try는 타동사입니다. VT. 그래서 try 다음에 있는 이 to look이라는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정사는 일종의 준동사죠. 준동사는 동사 비스무리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마치 동사처럼 보면 그 뒤에 있는 pleased, 보였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부분은 보어 자리이겠죠. 주격 보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선물에 아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He knew that. 자, 이때 that은 접속사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통 앞으로 접속사를 표시할 때 삼각형을 하겠지만 얘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that은 앞에 있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 행동, 그것은을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지시 대명사이겠습니다. 앞으로 that 나올 때 그 that의 정체가 뭔지, 문법적인 것이 뭔지 구분하는 연습을 자주 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봤던 것처럼 관계 대명사 that도 있었고 또 접속사 that도 있었고 지금 보는 것은 지시 대명사이네요. 그것이 the right thing to do, 할 일,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right는 옳다, 올바른 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right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명사로 쓰면 권리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루이기는 did not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입니다. 그리고 home은 주격보호 아니죠. 얘는 modifier입니다. 집으로라는 뜻으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루이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꾸며주는 말은 얼마든지 붙여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일형식 구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a richer ma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죠.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은 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목적어는 아닌 것 같고 return이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호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얘가 빠지면 뭔가 좀 섭섭하고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문법학자들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사보어라고 부릅니다. 보어는 아니지만 보어 비스무리한 거죠. 즉,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될 것을 어떤 상태로 돌아왔는지를 굳이 정보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명사를 쓰기도 하고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He died, 죽었습니다. 주어, 동사, 문장 끝났죠. 여기서 문장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를 굳이 유사보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He died young, 젊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보호라고 하지 않고 유사보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문장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he was surely a wiser one. 이때 one은 man을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자,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man과 동일한 man이 아니라 그냥 의미만 같을 뿐이니까 이런 거를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 중에서도 가리키는 대상이 막연한 딱히 딱 한 가지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다시 한 번 더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 라고 어떤 A가 얘기를 했을 때 B가 얘기를 듣고 있다. 내가 너네 집에 있는 그 개 봤는데? 라고 얘기할 때 I saw it 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it은 아까 이 A가 가지고 있다는 그 개를 말하겠죠. 같은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C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 있는데 I have one. 이때 one은 dog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A가 가지고 있다는 그 dog는 아닌 거죠.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거. 다시 같은 종류의, 종류는 같지만 다른 대상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부정대명사입니다. 복수일 때는 ones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접속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접속사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하거나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접속사가 절절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붙여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절이 너무 길어진다 싶을 때는 이렇게 따로 떼어서 독립된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위 접속사일 때 보통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어떤 문장과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접속사를 단독으로 떼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재, 이제 1과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